이거 끓으면 딱 맞춰 맞겠는데. 단맛이 좋아? 저기? 먹을만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들 추석 잘 보내고 계시죠? 묘니, 고은이 해도 가족이 제일 좋죠. 그 아버님이 흥얼거리던 노래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사랑해 사랑해요 당신을 당신만을. 이제부터 국민의힘 대통령실 그리고 제1야당 얘기를 하나하나 만나보겠습니다. 사실 요즘은 가족끼리도 정치 성향이 다르면 정치 얘기 대체로 꺼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추석 거리두기가 풀린 첫 명절이기 때문에 정치 얘기들이 빠질 수는 없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번 윤 대통령의 취임 후 첫 명절 행보부터 화면으로 한 번에 모아봤습니다. 예, 아직 준비가 덜 됐나요? 그러면 준비가 되는 대로 한번 다시 영상을 보도록 하고요. 준비가 됐습니까? 그럼 바로 한번 윤 대통령의 취임 후 첫 명절 행보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이거 평범하게 김치찌개는 잘 드시고. 이거 끓으면 딱 맞춰 맞겠는데. 집에서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겠네. 여러분들 다 우리 소중한 대한민국 국가의 미래이고 자산입니다.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이 나라가 잘 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건강하게 잘 근무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대 한 달 남았다는데 이제는 미담으로 둘둘 싸가지고 아주 안전하게 부모님 뵐 수 있게 이렇게 할 테니까 걱정 마십시오. 김민정 교수님, 일단은 그 취임 후 첫 명절이었기 때문에 윤 대통령으로서는 김치찌개 배식봉사 700인분 김치찌개 끓였고 통시장 찾았고 그제는 군부대 찾았고 이 민생행보 어떻게 좀 판단하세요? 네, 이 추석이었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어려운 분들도 소외된 분들을 만나겠다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취임 후 100일 동안에 가장 많이 변한 게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메시지가 가장 많이 변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윤 정부 초기의 얘기는 주로 실력주의,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 실력주의 이 부분에 집중이 되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최근에는 오히려 약자와의 복지 혹은 우리 공동체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얘기들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취임 직전까지만 해도 아마 팀에서 만든 비전은 결국 전 정권에 대비하면 실력주의 이런 것을 내세워야 된다. 아마 이런 계산들을 하고 만든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되는데요. 예. 대통령이 되고 나서 보니까 우리 사회에 소외된 곳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예. 이 때문에 약자와의 복지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5위는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이 아니라 연휴 마지막 날엔 청와대를 찾았다. 이 얘기를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도원 의원님. 네. 대통령이 청와대를 찾은 이유 여러 내막이 좀 있다면서요? 오늘 지금 춘추관에서 장애인 화가들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림 중에 하나는 지금 대통령실에 걸려 있는 김현 화백의 그림도 지금 전시가 되고 있고 또 그 전시회가 열리고 그림이 가는데 애초부터 윤 대통령이 굉장히 관심을 기울였어요. 조금 전에 우리 김민정 교수가 잘 설명하신 대로 최근 국정 기조가 민생 최우선 그리고 그중에서도 약자와의 동행
그래서 지금 민생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예. 역시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명동성당 가서 요리도 하고 배식도 하고 또 군부대 가서 같이 식사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춘추관 방문해서 그 장애인 그 화가분들 그린 그림 시민들과 함께 보면서 장애인 특히 이제 장애인 예술인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을 굉장히 그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춘추관은 이제 예전에 그 청와대에 있을 때 기자실로 쓰던 장소인데 지금 우리가 이제 청와대를 방문하려면 예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춘추관은 예약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그 그림 구경하고 싶으면은 바로 가서 춘추관 가서 구경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김현우 화가 그림은 대통령실에 이제 그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시민들을 초청합니다. 취임식에 왔던 분들이요. 그분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그림이고 그때 당시에 아마 많이 소개도 됐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보면 이게 그 그림이구나 바로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일단 민생 행보 그리고 장애인 관련 미술 전시까지 오늘 직접 청와대를 찾아서 방문한 윤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최근 윤석열 저격수는 다름 아닌 이 인물 같습니다. 바로 한번 목소리를 들어볼까요? 얼마나 급박하게 했으면 저 국방부 마크거든요. 국방부 마크가 걸려있던 본드도 제대로 제거를 안 한 거예요. 원래는 저기 봉황 마크라든지 대통령을 상징하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여기는 핸드폰을 들고 가면 안 되는 데예요. 근데 대통령이 핸드폰으로 어떤 현장과 연결하는 거를 설사 했다고 칩시다. 왜 공개를 하죠, 그거를? 비공개로 실제 수해 지역을 갔다 오시기도 하셨어요. 제가 직접 수행도 했었고 그 비공개된 상황에서 실제로 물이 어느 정도 찼는지까지도 직접 눈으로 다 확인하시고 돌아와서 거기에 합당한 지시 명령하신 적은 있지만 대통령이 뭘 한다는 거를 의도적으로 자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탁현민 전 비서관의 얘기는 이런 것 같아요. 김주일 대표님. 예. 윤 대통령이 뭘 자꾸 보여주려고 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비공개로 수해지역을 갔다 온 거 아니냐. 이부속실 없는 이유. 뭐 이런저런 행보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비판하는데 다 비판 사유가 마땅하다고 보십니까? 사실관계에 뭐 틀린 건 없습니다. 근데 좀 지연 말단적인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뭐 탁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의전을 본인이 담당했으니까 의전에 대해서 저런 게 눈에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방부 마크가 떨어져 간 자리 뭐 표식 같은 경우에 좀 펜트칠 좀 잘 하고 뭐 봉황 붙이면 되죠. 근데 그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그 어떤 상황을 잘 관리하고 수습을 잘 하면 되는 거고 핸드폰을 뭐 안 가지고 들어가는 문제도 그렇게 저는 중요한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뭐 이런 뭐 소위 말하는 이제 민주당 지지층이나 진보 진영에서 이런 거 가지고 굳이 뭐 비판해야 되나 저는 그런 생각은 들고요. 지금 문제는 지금 거대한 파고가 오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가 무능한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지금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명박 정부 때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 때도 한미 통화수합부 체결했거든요. 환율 이거 막 급등할 때.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왜 못 합니까? 그렇게 한미 동맹 강화를 하고 그리고 지금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미국에서 시행됐는데 한국 차는 빠졌습니다. 보조금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서. 그런데 우리는 한미 FTA를 체결했기 때문에 한미 호혜 평등으로 이건 받아야 되는 문제예요. 뒤늦게 지금 부랴부랴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하나 처리 못 하고 있고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예요. 사실은 이런 것들을 야당 측에서 비판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물가 대책이나 어떤 기친 기업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런 기업을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뭘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그 이도원 의원님이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던 저 사진이 오늘 대통령이 오늘 오후에 청와대 춘추관에 전시되어 있는 장애인 관련 예술품을 직접 시민들과 함께 관람하는 모습. 비교적 편안한 복장으로 오늘 장애인 예술인 특별전을 관람한 윤 대통령 사진도 방금 전에 올라왔는데요. 이재명 그 대표의 기세에 눌려있던 친문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도 좀 뭔가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심지어는 문재인 대통령도 조금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움직임이 있는 차에 이제 그 문 대통령의 최측근 가운데 한 명이 직접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고 나오는 게 그런 의미가 있는가 싶기도 하고 특히 지금 시점이 이재명 대표도 기소됐는데 지금이 찬스 아니야? 우리가 좀 나서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어떤 정치적 의도가 아닌지 그런 것도 한번 의심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이도원 의원님 정치적 논평의 자유는 분명히 있는데 낄낄거린다는 표현은 또 듣는 이에 따라서는
기분이 좀 나쁠 수 있으니까 그건 제가 순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정 네, 교수님.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뭐 탁현민 씨의 지적 가운데는 뼈아픈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홍보에 아주 능한 정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뼈아픈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최근에 한 얘기 가운데에서 영부인이 6천만 원짜리를 빌린다는 게 말이 되냐. 60억짜리라면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예.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김정숙 여사는 도대체 얼마나 비싼 걸 했길래 60억짜리라는 얘기를 할까 예. 하는 생각을 사실 좀 했어요. 예. 글쎄 뭐 탁현민 전 비서관이 어떤 말 한마디 하면 여러 휘발성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여기서도 좀 뜨거운 논평들이 좀 나왔습니다. 일단 윤 대통령도 민생에 신경 쓰겠다. 당무와는 좀 거리를 둔다고 했지만요. 내일 모레 비대위 효력 정치 가처분 신문이 예정돼 있고 이준석 전 대표의 첫 경찰 소환 조사도 16일이라서 대통령실도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포항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상황에 대해서 후회할지 안 할지 등에 대해서 예단하고 싶지도 않고 지금 또 후회하고 있는지 안 했는지도 생각해보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부메랑입니다. 한민수 수석님, 일단 이준석 전 대표가 요즘 대구 경북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여러 행보들을 포항에서 쇠복구하는 장면 포착이 됐고 이게 측근으로 알려진 김병우 의원 뭐 공유하면서 우연히 만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추석 연휴 내내 여러 말들이 좀 나왔었어요. 정말로 우연히 만났다고 하니까 약간의 진짜 우연일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너무 강하게 부인을 하니까요. 예. 근데 저는 뭐 저렇게 알리지 않고 직전 당대표가 이렇게 수해봉사하는 모습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국민의힘의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께서 지난 수해 때 수해를 나갔다가 다른 의원이 부적절한 발언을 해서 비가 더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 이런 표현했다가 얼마나 많은 국민적 비판을 받았습니까? 그러지 않고 알리지 않고 가서 저렇게 리어커도 끌고 실제로 봉사를 하는 모습은 뭐 이준석 대표로서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이준석 대표가 자꾸 저렇게 이제 TK 지역에 있고 포항에 있으면서 이렇게 활동하는 거는 아무리 봐도 그 여러 가지 정치적인 복선이 깔린 행동이다 이렇게 보이고 가처분 신청도 이제 신문기일이 또 14일로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예. 본인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의 가장 큰 지지 기반이라고 할 수 있겠죠. TK 지역에서 자꾸 노출이 되고 저렇게 보이면은 많은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이준석 대표 뭐 하는지도 보게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의 제 행보는 이제 이번 주가 상당히 많은 게 걸려 있죠. 신문기일 걸렸고 본인의 경찰 맞아요. 출석이 예. 있는데 그걸 앞두고 본인 입장에서도 적극적인 메시지를 내는 행위라고 볼 수 있고요. 조금 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나왔을 때 제가 한마디 하고 싶었던 거는 이런 약자하고 동행 이런 행보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그 행보에 못지않게 정책도 좀 알겠습니다. 지역 앞에 예산도 좀 살리고 했으면 좋겠습니다.